이날 거의 90분 뛰었잖아요. 손흥민 선수 볼터치가 38번이었고요. 공격 쪽에 있는 선수들도 보면 케인이 64회, 베르베인도 48회, 윙백으로 나왔던 레길론 53회, 또 오리에 59회. 40회가 안 되는 게 손흥민밖에 없어요. 베르베인도 48회였고 요리스 골키퍼도 49번이나 볼터치를 했습니다. 네, 토트넘이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한 5분 만이었죠. 손흥민 선수의 정확한 코너킥을 무려 오리에가 머리로 받아 넣으면서 일찌감치 앞서 나갔던 토트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계속 그랬듯이 전반전 승리가 곧 최종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이 워낙 많았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하지만 전반 종료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해리 케인 선수가 또 골을 넣으면서 2대0까지 달아났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되는 그런 어떤 그 고질적인 문제가 또 반복이 됐습니다. 전반전 성적만 따지면 올 시즌에 토트넘이 전체 2위입니다. 근데 후반전 성적만 따졌을 때는 11인데 그게 이번에 또 반영이 됐어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많이 밀렸고 후반 시작 15분 채 지나기 전에 상대팀 맥골드릭 선수에게 헤딩골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후반전 실점이 많고 게다가 제공권 다툼이 약하고 또 이번엔 코너킥은 아니었습니다만 또 코너킥 같이 사이드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크로스를 잘 제어를 못하면서 위기에 계속 봉착을 하고 있는 토트넘인데 이번에도 그러한 어떤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일단 은돈벨레 선수의 약간 행운의 골이라고 해야겠죠? 은돈벨레가 정말 그 골문을 등진 상태에서 아주 운 좋게 물론 잘 찼습니다만 언더골을 넣으면서 3대1로 승리를 하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무리뉴 감독이 좀 맘먹고 나와서 좀 공격적인 어떤 운용을 좀 했고 특히 선수 교체를 막판 한 10분 안짝에 다 몰아쓰면서 지키기 정말 아주 시전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날 승리에 대해서 많은 어떤 좀 투자를 했고 그게 성과를 봤다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어떤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 특히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모습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 이것은 좀 한국 팬들에게는 더욱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선발 라인업 보면은요, 오늘 굉장히 좀 뜻밖의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리뉴 감독. 5백을 썼죠. 그러니까 3백이라고 봐야겠죠. 이번 경기는 이제 5-3이라기보다는 3-4-3에 가까운 전술을 썼습니다. 오리에하고 레길론이 굉장히 앞쪽으로 전진을 하면서 특히 레길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윙포워드, 또 이 득점 장면 보면은 거의 손흥민보다 더 앞쪽에서 공을 만지는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이 레길론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무리뉴 감독이고요. 반대쪽에 오리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양쪽 윙어들이 많이 전진을 하게 하면서 오히려 양쪽 윙포워드를 보고 있던 손흥민 선수와 베르베인 선수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게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내려오면서 좀 더 앞쪽에서 손흥민하고 베르베인이 좀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는데 문제는 패스가 안 들어와요. 네. 사실 이 경기가 좀 의미 있는 경기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소속으로 역대 7번째로 프리미어리그 통산 공격 포인트 100개를 기록한 날입니다. 65골 34도움이었는데 이날 오리의 헤딩골 도우면서 65골 35도움 역대급 기록을 세웠는데 이거 말고 그 뒤로 정말 기회 잡기 어렵습니다. 그 선제골 직후에 본인이 직접 문전으로 쇄도에 들어가면서 역공을 때렸던 골대였죠. 역골대를 때렸던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습니다만 그 뒤로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에 의한 어떤 찬스를 만드는 장면이 아닌 본인이 스타트를 끊었을 때 패스가 제때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짜증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약간 좀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경기 중에 동료들의 어떤 실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거나 따지거나 인상 쓰는 스타일의 선수가 아닌데 이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막판에는 지친 모습도 좀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그 경기를 보신 많은 분들께서 왜 손흥민한테 패스가 안 들어오냐, 손흥민 선수 움직임을 왜 동료들이 못 챙겨주나 이런 불평을 하시면서 또 스스로 내가 너무 손흥민만 봐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 하셨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여드릴게요. 놀라운 기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선발로 나온 11명의 선수들 가운데 골키퍼까지 포함을 해서 11명의 선수들 가운데 볼터치가 제일 적었습니다. 이날 거의 90분 뛰었잖아요. 손흥민 선수 볼터치가 38번이었고요. 제일 많았던 선수가 에릭 다이어, 수비수들이 볼터치를 많이 하니까 뒤에서 많이 돌리니까 에릭 다이어, 로든, 은돈벨레 이 3명이 90개가 넘었고 데이비스도 85개였고 공격 쪽에 있는 선수들도 보면 케인이 64회, 베르베인도 48회. 베르베인 볼터치 별로 안 한 것 같은데도 많이 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양쪽
윙백으로 나왔던 레길론 53회 또 오리에 59회. 그러니까 40회가 안 되는 게 손흥민밖에 없어요. 베르베인도 48회였고 요리스 골키퍼도 49번이나 볼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뛰는 양을 보면 여기 히트맵 보십시오. 히트맵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범위를 뛰고 굉장히 넓게 뛰잖아요. 그러니까 레길론도 왼쪽에서만 움직였고 해리케인도 많이 움직였지만 상대적으로 좀 위아래였다면 공격 쪽에서 왼쪽부터 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을 커버했던 게 손흥민의 움직임인데 이렇게 진짜 엄청 뛰어다녔는데 패스가 안 들어오니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볼터치를 38번밖에 안 했다는 거는 정말 저도 기록을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고요. 이날 손흥민 선수가 평소처럼 스타트를 잘 끄는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패스가 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케인이 내려와서 그런 어떤 피딩을 많이 해줬죠. 근데 이날은 케인도 물론 최근 들어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긴 합니다만 케인과 이 손흥민 선수 사이의 그런 어떤 라인이 많이 끊깁니다. 상대 수비진들이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스타트를 끊었을 때에도 사실 주변에서 상대팀 선수들이 두어 명씩 이렇게 그 루트를 막고 있었던 상황들이 있어서 모든 어떤 이런 그 상황에서 패스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두어 번 정도는 왔어야 되지 않나. 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요. 물론 팀이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너무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가 안 간 부분을 언급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분석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터트린 경기를 왜 보겠습니까? 일요일 새벽까지. 손흥민 선수가 나오니까 보는 거 아니잖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스프린트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어떤 타이밍을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패스가 안 들어왔다는 거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날 1도움만 기록을 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손흥민 선수 본인도 좀 약간 초조해하는 듯한 느낌들이 있었고요. 좀 결과적으로 지금 득점 랭킹에서 계속 12골에 머무르면서 1등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일단 이번엔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해리케인이 꾸역꾸역 계속 골을 이렇게 꾸준히 넣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손흥민 선수와 똑같은 12골이 됐습니다. 지금 리그 공동 2위, 팀 내 득점 공동 선두 지금 해리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프리미어리그 전체 순위에서 손흥민 선수가 도움 순위에서도 이제 5위까지 도움 순위 5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해리케인이 도움 여전히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팀 순위 지금 한창 이번 라운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순위가 이번 라운드 끝날 때까지 유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일시적으로 승점 33점 고지에 올라서게 되면서 4위까지 토트넘이 올라와 있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오늘도 지면서 1승 2무 16패 거의 지금 19라운드인데 승점 5점밖에 못 땄으니까요. 거의 강등은 확실시돼 보이고, 토트넘은 이제 다음 리버풀 경기, 또 브라이튼, 첼시 굉장히 좀 빡빡합니다, 일정이. 그래서 리그 굉장히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이 경기 그래도 좀 매끈하게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승리를 따내면서 그래도 승점을 좀 쌓아 올리면서 좀 상위권하고 뒤처지지 않는 그런 패턴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좀 바람직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어느새 지금 골이 없은 지 지금 4경기째, 손흥민 선수가 뛴 경기만 따졌을 때는 지금 3경기째. 워낙 올 시즌에 득점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골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부터 좀 많이 조바심이 나는데, 저는 근데 많은 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좀 좀 반전의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늘도 마지막에 해리케인한테 완벽하게 기회를 만들어줬잖아요. 본인이 무리해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본인이 욕심내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줬단 말이죠. 이런 플레이도 좋고 바로 그런 팀플레이어라는 게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 사랑하는 이유이긴 합니다만 좀 이제 욕심내는 선수로서의 어떤 그런 어필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 입중계 중에도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페널티킥을 넣는 선수가 득점을 차지할 확률이 99%잖아요. 근데 꼭 페널티킥뿐만 아니라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본인이 좀 의욕을 보이고 팀을 위한 존재인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본인의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도 욕심이 있는 선수라는 것을 좀 어필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 본인도 아마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오늘도 거의 완전 고립돼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패스가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골키퍼보다 볼터치를 못한 날이니까. 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자기 어필도 필요하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좀 남겨보면서 오늘 토트넘과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 후토크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볼빠.